개인적으로는 이제 SCHD 뭐 3억 모으기, S&P 500 2억 모으기, 나스닥 뭐 2억 모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커버드 콜 2억 모으기를 좀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딱 3개잖아요. 그 네. 3개 ETF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3개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 뻔하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세계가 뭐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세계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ETF 뭐 S&P 500 이제 QQQ 이제 SCHD 세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ETF 세계가 중요한가 보다는 왜 이 세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ETF의 이제 종류와 이제 성격을 좀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과거 미국 주식의 역사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어떻게 투자했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지에 대한 좀 제가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백데이터를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주로 책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왜 이건 내가 아는 ETF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ETF를 직장인들이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한 10년 정도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약간 13년, 14년 정도가 이제 복리 효과가 이제 시작을 하는 좀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좀 장기 투자를 좀 이어가기는 좀 많이 힘들어서 좀 이제 목표 기간을 좀 10년으로 이제 줄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SCHD에 50만 원, 이제 SPLG에 이제 50만 원, 그리고 QQQM에 이제 50만 원씩 10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SCHD는 한 1억 정도, 이제 SPLG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이제 QQQM 경우에는 한 1억 7천 정도 좀 불어나 있는,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목 합치면은 한 4억 정도 이제 불어나 있고, 이제 매월 이제 배당금이 한 내년 이제 배당금이 한 50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하는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기간을 늘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일반적으로 10년 안에 은퇴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한 20년으로만 보고 결과를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장인 분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장기 투자, 미국 지수만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결심을 가지셔도 사실 이제 QQQ에만 이제 50만 원씩 이제 매년 투자를 하셔도 20년이면 사실 이제 9억 정도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된 S&P 500에만 투자하더라도 이제 5억 5천 정도 이제 만들어지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이제 큰 돈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만으로 S&P 500과 나스닥에만 투자하더라도 거의 한 15억은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적립식 투자고 미국 지수 투자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너무 이제 매년 뭐 13% 정도의 수익률이 하찮게 보여서 그리고 좀 약간 너무 지루한 투자여서 투자를 좀 꺼려 하는데, 사실 그 10%씩이 매년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10년만 투자하더라도 전 세계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보다 상위 10%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10년 장기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고, 20년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로는 상위 1% 안에 드는 게 이제 미국 지수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이제 투자하지 못하는 상품이 미국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눈이 좀 복리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워런 버핏님이 이제 94세이신데 사실 14세부터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80년을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워런 버핏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80년을 장기 투자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부모님께 증여받아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80년 투자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1,000만 원씩 80년? 네.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203억이 됩니다. 네, 이것도 그냥 연평균을 10% 미국 지수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환율 적용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280억 정도 만들어지는 게 미국 지수 장기 투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수명이 80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80년까지 장기 투자는 이어갈 수 없지만 이 정도로 복리 효과가 좀 뛰어나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길게 보는 게 네. 어차피 20년 해서 한 5억 정도 되면 여기서 내가 일부만 생활비로 쓸 거고 네. 이 돈에 뭐 추가 불입이 어려울 뿐인 거지 이 자산은 계속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복리를 불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내가 한 27 시작했는데 107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80년 복리가 막 벌어지면서 아무리 여기서 생활비 찾아 써도 이 돈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될 거고 마르지 않는 네네. 셈.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돈을 내가 죽을 때 다 이거를 뭐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또 자녀한테 또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가 또 80년을 또 살면 160년 투자가 되는 거고. 진짜 평생 연금처럼 이렇게 네, 쓸 그러니까 수 기업의 있는.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4% 인출률인데요. 그래서 뭐 한 이 5억 정도를 이제 4% 인출률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씩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4% 인출률의 최대 단점이 초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는 거죠. 투자 시드가 크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4%씩 이제 투자 원금에 대해서 인출하니까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2배가 늘어나고 원금도 자산이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4% 인출률의 최대 단점이라고 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은퇴 시점보다 이제 내가 죽을 때 자산이 너무 크게 불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4% 인출률이 좋은 방법인데 사실 내 은퇴 자산 투자 뭐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인출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7% 8%까지도 인출해도 자산은 마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지수입니다. 사실 이런 뭐 근거를 말씀드리면 매년 미국 지수가 13%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7%를 꺼내 쓴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 뭐 6%의 상승분이 지속적으로 좀 복리 효과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 인출률이 뭐 역사적으로 검증돼 가장 자산을 불리면서도 인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 같은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한 7% 정도까지는 인출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방금은 제가 50만 원씩 적립식을 여쭤본 거잖아요. 목돈이 있어요. 그럼 그 1억을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이제 투자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면은 사실은 거치식 투자가 어떤 적립식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이제 주식 투자는 투자를 마음먹은 즉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미국 지수가 매년 이제 오늘 그냥 랜덤한 시점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사실 7대3의 확률로 주식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치식 투자가 사실은 적립식 투자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게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만약 1억 원을 이제 거치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정도 이제 불어나 있는 자산이 되고 뭐 SCHD 같은 경우는 한 2억 7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매년 1,000만 원씩 발생을 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10년이라는 기간은 복리가 발휘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기간이다 보니까 뭐 15년, 이제 20년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15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20년이 되면 금액이 이제 너무 커져서 저 그럼 20년을 알고 싶어요. 네. 그래야 의욕이 생기죠. 이제 뭐 SCHD를 이제 20년만 그냥 보유를 하더라도 사실 투자 원금 한 7억 2천 그리고 배당금만 이제 매년 2,500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매년 배당금으로만 20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오고 사실 이제 7억에 대한 4% 인출만 적용해도 뭐 2,800만 원 정도의 이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SCHD에 1억만 투자하고 20년 기다리면 이제 매월 5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그냥 쓸 수 있는 자산이 나오고
이 자산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겠죠. 진짜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S&P 500을 네. 만약에 1억 투자하고 10년, 20년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제 최종 자산은 9억 6천 정도 발생이 되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은 한 22억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설명드리면은 나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제 나스닥에 투자할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최근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으로 급락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단점이 은퇴 준비를 할 때는 나스닥의 고점과 내 은퇴 시점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 시점이 딱 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내 은퇴 자산 자체가 이제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4% 인출률 같은 경우 은퇴 자산을 꺼냈을 때는 초기 5년 동안 이제 수익률이 가장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할 케이스를 좀 내 은퇴 시점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좀 포트폴리오로 SCHD, S&P 500, 나스닥을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은퇴 시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옮겨 담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종목을 다 동일한 금액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비중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비중을 조금 이제 다르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SCHD를 가장 좀 큰 비중으로 한 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S&P 500과 이제 나스닥은 한 2억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스닥이 이제 상승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좀 많이 올라서 그냥 2억 모으기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냥 3억 모으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목표를 바꿔서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SCHD 뭐 3억 모으기, S&P 500 2억 모으기, 나스닥 뭐 2억 모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커버드 콜 2억 모으기를 좀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냥 하나만 고르면 안 될까? 이제 그니까요. 전 하나만 하고 이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보통 수익률로 봤으면 QQQ일 거고, 안정성을 하면서 또 슈드라고 해서 또 너무 또 인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어떨까라는 궁금해. 만약에 세 개를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이제 투자 현위는 이제 존 보글인데, 이제 미국 이제 모든 시장에 투자해라,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제 존 보글의 이제 투자 철학에 따르면은 사실 나스닥도 기술주 섹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주라는 섹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나스닥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개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S&P 500 한 가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좀 패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 1위 국가가 된다라고 좀 믿고 있다라고 하면 S&P 500만 투자하시더라도 사실은 성공적인 좀 은퇴, 그리고 성공적인 목표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슈드도 장점이 그러면 또 있어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ETF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슈드를 저도 이제 많이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좀 많이 좋아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제 모든 직장인의 꿈이 건물주였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월세 수입이 나오니까, 그래서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건물주를 이제 바랬던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강남역에 있는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관리인이 포함된 건물주 회장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노 건물 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수구가 막혔다, 뭐 변기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이런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불편하게 이제 노후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SCHD 하나만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디지털 뭐 금융 월세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CHD의 가장 장점은 배당 성장률인데, 지금 매년 이제 11%씩 배당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뭐 10년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오늘 투자면은 10년 후에는 배당금이 3배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는 게 SCHD예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배당금이 약 1년에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지만 10년 후에는 뭐 1,200만 원까지 이제 늘어나 있을 수 있는 게 SCHD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만 목표로 안정적인 좀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이 좀 SCHD죠.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렇게 S&P 500보다는 SCHD의 수익률이 좀 더 낮게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해서 뭐 한 16년 이상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SCHD가 S&P 500보다 토탈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역전 구간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SCHD가 조금 더 토탈 리턴 입장에서는 유리한 투자 방법이지만 그 전에 내가 투자금을 꺼내서 뭐 집을 사든지 뭔가 뭐 이런 가게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S&P 500이 조금 더 쉬운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무조건 재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SCHD의 이제 배당금이 이제 3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금이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보유 수량이 늘어나서 배당금이 이제 3배가 늘어나는데 사실 이제 배당금을 그냥 매번 꺼내 쓴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기준으로 보면 배당금이 10년 동안 2배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내가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나는 배당금으로 연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10년이면 배당금이 2배 정도 성장해 있는 종목이 SCH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딱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뭔가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 더 딥 방식,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계좌 그리고 와이프 계좌까지 좀 관리하고 있는 좀 투자 계좌가 한 20가지가 좀 넘는데, 그런데 사실 이 20가지 계좌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계좌는 무지성 적립식 매수하고 있는 소수점 투자 계좌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뭐 소수점 투자, 그래서 뭐 미래에셋도 있고 뭐 NH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소수점 투자라는 거는 이제 종목을 꼭 뭐 한 주, 두 주 사는 게 아니라 뭐 애플을 이제 10,000원만 산다거나 뭐 QQQ를 뭐 5,000원만 산다거나 1,000원 이상을 금액을 정해서 이제 금액에 맞춰서 이제 소수점을 이제 매수를 하는 방식인데 에이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처음 이제 미니스탁이라는 소수점 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상품이 나왔을 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시작을 해봐서 지금까지 한 3년, 4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달 40만 원까지는 이제 수수료가 없이 이제 투자가 돼서 그냥 딱 40만 원씩 이제 정액 이제 입금을 하고 자동으로 그냥 뭐 S&P 500, 뭐 애플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한 20가지 정도가 매수가 자동으로 이제 매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투자 계좌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미니스탁의 자동 매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게 토스증권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동 매수. 세 번째로 높은 게 미래셋에서 하고 있는 자동 매수. 자동 매수가 짱인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투자자가 지금 오늘이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까봐 고점에 잡을까봐 못 사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점이라고 매수했는데 내일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무서워서 못 사죠. 맞아요. 더 떨어질까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이 주가를 예측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오를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이제 매번 꾸준하게 투자를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자동 매수 방식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DCA 전략,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 투자 하고 있는 계좌가 제가 정말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바이 더 딥 전략으로 하락장에서 크게 매수하고 있는 계좌보다 사실 수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동 매수를 조금 이제 더 큰 금액으로 좀 굴리고 있는데 언제 매수할지 좀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 매수도 사실은 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추가로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해보니까 사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시드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제 두 가지 팩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는 좀 핑계보다는 오늘부터 적은 돈이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은퇴 가능한 기간 이제 시간의 이제 문제이지 누구나 지수 투자만으로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미국 지수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오늘부터라도 적은 돈으로 좀 적립식으로 안전하게 모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투자 막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뭐큰 돈으로 하고 큰 돈 벌린다 이런 거가 눈으로 보다 보니까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이라고 우리가 시간을 늘리면 소액으로라도 충분히 은퇴한 자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